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사사건건 간섭과 잔소리를 하는 시누이와 돈 쓰는 것에 벌벌 떠는 시아버지, 그런데 이런 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사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끝내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게 된 것에는 저만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라도 남편 입장이었으면 정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온 것이 용하더군요. 남편은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 많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다시 연애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 그런지 다시 설렘도 있고 앞으로의 삶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만남도 남들과 다르게 예사롭지 않게 만났는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순탄치가 않았네요.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참 강했어요. 누가 보면 이제 막 출소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외모를 비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살짝 남편의 첫인상은 짧은 스포츠 머리에 피부는 검은색에다 몸은 운동을 했는지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여기에 말투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조폭들의 말투였는데 살짝 무섭다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었지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다 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잠깐 배달 알바를 했었는데 이러다 계속 배달 알바만 하겠다 싶어서 일단 하던 알바 그만두고 여기저기 구직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운 좋게도 저희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영업 쪽에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더군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감을 가지는데 어렵게 구한 직장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식 때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긴 외모와 다르게 쑥스러워하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는데 나름 그 모습이 저에게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을 것 같은 외모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순수해 보였어요. 도시 남자들에게 보기 드문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콩깍지가 그때부터 씌어지게 되었나 보네요. 저희는 회식을 잘 마치고 다들 파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사장님이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저희 사장이 술을 안 먹을 땐 멀쩡하고 직원들 잘 챙기는데 주사가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밥만 먹고 가는 직원도 있고 이런 분들은 경력이 찬 분들이라 가도 말이 없죠. 그러나 저처럼 말단 직원은 윗 상사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사장 눈치도 봐야 하니 밥만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분위기 맞추다 일어나거나 사장이 취했다 싶으면 몰래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장이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나갈 수 없어 일단 사장님 옆에 앉긴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사장 또라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저에게 기대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사장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이놈이 술에 취하니까 손님이 어찌나 센지 제 어깨를 더 힘주어 잡더군요. 그때 신입이었던 저의 남편이 사장의 손을 잡아 비틀어버렸어요.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장도 어안이 벙벙한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장한테 한마디 날렸어요. 이딴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이라 이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하고 저를 일어나라는 눈빛을 보내더니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또 한 번 멋짐을 봤네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자 직원들은 사장 눈치 보느라 이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되려 빨리 비유 맞추고 끝내고 가자라는 식으로 저희를 마치 술집 여자처럼 대했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 정말 언제쯤 끝나나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완전 끝을 내줬어요. 그날따라 많이 놀라고 기분 더럽고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남편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시 다스릴 수 있었죠. 예전부터 퇴사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도 여기저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든 곳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장 이놈이 술만 안 먹으면 별 상관없는 회사였거든요. 저희 회사 일도 저에게 잘 맞고 재밌고 그동안 해온 것도 아깝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개되는 사장 빼고는 다 좋은 곳이어서 그동안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정말 다음에 회식이 있었는데 사장 절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인 거 직원들이 말을 안 해주니 자신이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 크게 당하고 회사 내에 말이 돌면서 사장도 알게 되면서 자기도 들은 게 있으니 나중에 머쓱했겠죠.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피하더군요. 한 번도 사장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어서 꾸준히 추태를 보였는데 사장이 이제는 되려 남편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의 아주 큰 활약으로 회식의 자리가 즐거워졌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약간의 썸을 타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그대로 저를 혼자 보내면 안심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자상함까지 보이더군요. 그날부터 저의 심장은 다음날 이 사람을 멀리서 보는데도 자꾸 심장이 나대는 거예요. 저는 연애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짝사랑 아니면 그냥 썸 이 정도만 해봐서 이번도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의 심장은 더 나댔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제 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놓질 않나 퇴근 시간대가 되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네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고 싶으니까. 상사로서? 아님 누나로서? 참 가만히 보면 두네. 연애 안 해봤나요? 남자가 매일 커피 대령에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겠어? 퇴근 시간에 기다리는 건 그냥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바보 멍충이. 이러더군요. 사실 저희는 회식 때 그 일이 있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날은 제가 놀라고 힘들었을까봐 어떠한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또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저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 한다는 말이 자기도 저희 집 가는 방향이랑 같다고 하면서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민망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리고 남편은 한두 정거장 더 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아침에 서로 다르게 출근을 하고 퇴근 때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움직이게 되었죠. 이상하게 저는 한 달 동안 이 사람과 다니면서 저녁 약속을 아예 잡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약속이 없었던지 저와 같이 퇴근을 했네요. 회사 내에서는 제가 상사니까 반말을 안 했는데 밖에서는 제가 누나니까 회사를 나오면 바로 반말로 말을 했는데 자꾸 자기 보고 동생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썸이겠니 했거든요. 눈치 없는 저를 위해 남편이 용기 내서 저에게 버스 안에서 프로포즈를 했네요. 그것도 2달밖에 안 봤는데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놀라기도 했지만 얘가 아직 어려서 감정에 즉흥적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즉흥적이 아니구나 했던 게 반지도 준비하고 가방에서 꽃까지 꺼내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버스 안에는 퇴근 시간대라 사람이 꽤 있었는데 그런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집에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네요. 정확히 그날을 첫날로 하고 회사엔 비밀로 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저는 연애라는 걸 처음으로 해서 그런지 제 삶이 이 사람 거인 양 살기 시작했어요. 저라는 사람을 완전 이 사람에게 맞추게 되었죠. 사랑을 하면 변한다는 말 실감이 되더군요. 감정 표현에 미숙했던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도 말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게 되고 완전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더군요. 이런 게 사랑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 생에 이 사람이 마지막 제 남자가 될 것처럼 열렬히 사랑했네요. 이 사람 또한 제가 그렇게 해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저희는 그렇게 비밀 사내 연애를 6개월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네요. 친구들은 무모한 결정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이 저를 속이려고 하고 만남을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짧은 만남에서 진심을 보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상견례 때부터 알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결혼을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무조건 제 편이라 그냥 남편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은 저희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다를수록 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다는 걸 연인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 쪽에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더군요. 시부모님이 선물을 받고 트집을 잡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특히 생일 선물은 서로의 감정을 더 자극하게 만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못 살진 않습니다. 시댁도 저희 집 못지않게 잘 삽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돈이 있어도 쓰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꼈다 어이없게도 가족한테 당하는 일이 생기긴 하더군요.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나름 생각하고 고민 끝에 값이 좀 많이 나가는 가방을 선물해 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명품이랄까요? 그런데 시아버지 질투를 하셨는지 어머님의 가방을 보더니 돈지랄 했다고 저를 앞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러시나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제가 눈치가 없긴 없었네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생일날 난리가 나고 나서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10,000원 쓸 때도 벌벌 떠신다고 해야 하나? 한 번은 결혼 전에 저하고 신랑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이렇게 다 같이 바람을 쐬러 갔다가 저희가 통 크게 식사 대접하고 가다가 마침 재래시장이 있어서 거기 들러서 물건을 사기로 하면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거기서 대판 싸우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물건을 집어들었는데 아버님은 쓸데없이 자꾸 산다고 어머님이 사려고 한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거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먹일 재료들 사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죠. 어머님도 참다 터지고 말았어요. 저 보기 민망했던지 사시려고 했던 고사리를 푸대채 시아버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푸대가 터지면서 고사리 뭉탱이가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네요. 결국 그 고사리 제가 계산하니까 시아버지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제가 그날 시어머니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다 사드렸어요. 시아버지 입에 귀에 걸리더군요. 아니 시아버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쓰질 못하는지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간 김에 회도 먹고 가자고 해서 회를 먹기 위해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이건 얼마냐 저건 얼마냐 결국 비싸다고 흥정만 30분 넘게 하시더니 어이없게도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사장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 이후론 절대로 결혼 전에 어디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딘 거죠. 그리고 상견례 때도 생각이 나서 이것도 말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땅으로 돈 좀 버셨어요. 여기저기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시면서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자랑 같기도 하고 남편 기 죽이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 비교하자면 시댁이 훨씬 저희 집보다 기울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는 신이 나셔서 제가 결혼할 때 차도 사주시고 집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그 말 듣고 완전 기둥뿌리 뽑아서 시집볼 낼 생각이냐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 그냥 제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하더군요. 원래 딸들이 시집갈 때 친정 기둥뿌리 흔들리게 하고 시집간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반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정도 해준다고 친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정도는 아닌데 시아버지 저희 친정의 재산의 정도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집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셨나봐요. 시아버지가 고지식하셔서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식이더군요. 그러면서 웃긴 것은 해주시는 게 아니고 대출을 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남편이 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장만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이런 것도 아들이 벌어서 갚는 거니까 해가는 거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결혼해서 대출이 있는데 부부가 네 집 내 집 하면서 누가 따로 계산하면서 살겠어요. 빨리 갚고 편하게 살려고 같이 벌어서 갚게 되지. 저는 집이라도 해주시면서 그런 말 하는 줄 알고 아빠가 집은 안 해줘도 되겠다 싶었는데 시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집, 차 이런 거 바라지 않는데 아버지가 좋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리진 않았는데 시아버지 말 들으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워낙 손도 크고 시원시원하신 분이라 예비 시아버지의 그딴 말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는 집을 꼭 남자가 하라는 법 있냐 하시면서 화끈하게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말 확실하게 대답 듣고서는 시아버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더군요. 이 심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자기 아들 그런 것 때문에 기죽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소곤대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괜히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귓속말이 끝나자 그냥 입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애들 살면서 집도 장만하고 어려움도 알아야 돈 귀한 줄도 압니다. 저희 시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한테 코치를 받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한마디에 시어머니 말문을 닫더군요. 안사돈, 저는 애들한테 돈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았습니다. 저는 제가 애들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돈이 쓰고 넘치도록 있는데 왜 고생을 시킵니까? 꼭 그렇게 자린고비식으로 교육 안 해도 부모 하는 거 보고 자란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돈 허투루 안 씁니다. 돈 귀한 줄 안다고요. 저는 내 자식들 행복해하는 거 보는 게 낙입니다. 사돈도 아들 사랑한 만큼 주세요. 아꼈다 다 똥됩니다. 애들이 필요할 때 주는 게 돈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다 내리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딸한테 주고 훗날 내 딸이 또 자기 애한테 주고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배우면 인간 말종 안 돼요. 아버지가 돈 있으면 주라는 말보다 돈이 쓰고 넘친다는 말에 꽂혀서는 시어머니 아이고 사돈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었답니까? 그렇게 많으시니까 퍼주고도 남으니까 주는 거죠. 저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말을 하니까 또 시아버지 저희 아버지한테 지기 싫어서 자기는 돈이 있지만 애들이 고생이 뭔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안 주는 것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말을 했어요. 사돈, 그렇게 돈이 있으면 애들 필요할 때 주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 나가버리셨어요. 시아버지는 돈 얘기만 나오면 입에 본드를 붙여놓으셨는지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몇 마디 나눠보고 저희 시댁분들을 파악하고 돈에 관해서는 그 이후로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야 그것도 베풀면서 하는 거지. 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달랐다는 거죠. 저희 시아버지는 어릴 적 너무 없이 자라서 굶는 날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키가 너무 작으세요. 160도 안 됩니다. 자라온 환경을 듣고 나니 이해는 되지만 안 써도 너무 안 쓰니까 이제는 이해보단 답답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들 의상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 한 명 있는데 딸이라는 게 자기 엄마 옷 좀 사드리고
아버지 신발도 좀 사드리지 자기만 삐까뻔쩍하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옷을 잘 안 사 입는 사람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거니와 비싸면 손이 안 가잖아요. 분명 예비 남편이 일주일 전에 옷 사 입고 나오시라고 돈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돈을 시누이한테 드린 것 같았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돈을 시누이한테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옷 사드리라고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돈을 세상에 지 몸에 처바르고 나왔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시누이 이것이 시어머니 시집 올 때나 입었던 옷이나 되려나? 알록달록 무슨 색종이도 아니고 아주 파란색 원피스에 두꺼운 허리 벨트를 하고 스카프는 어찌나 촌스러운지 무슨 보자기를 목에 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체크 무늬에 양복에 신발은 뒷굽이 다 달아서 아주 안쓰럽더군요. 솔직히 처음 만나 시장 갈 때도 그때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예비 시부모님 옷이 말도 못하게 입으셨길래 이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부모님 옷 좀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돈을 주면 꼭 옷은 안 사 입고 다른 데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견례 때는 입고 나올 옷은 그냥 직접 사드리라고 어른들은 자기한테 쓰는 건 잘 못 사니까 직접 사드리라고 했더니 그래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 전 계속 바쁘다 보니 결혼한 자기 누나한테 부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는 게 시누이 자기 식구들은 깔끔하게 시매부는 어디 선보러 나가는 것처럼 하고 나오고 시누이 역시 자기가 상견례 하는 줄 아나 봐요.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직 식도 못 올리고 결혼해서 산다고 들었는데 이런 자리가 새로웠던지 둘 다 기분 내고 왔더라고요. 5살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애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값비싼 브랜드로 입혔더군요. 저는 아직 애는 낳지 않았지만 어떻게 지 식구 챙기면서 부모님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시누이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겠다 싶었어요. 저는 시누이 하는 꼬락서니 보고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시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얘기즉슨 저희 시아버지 저희 아버지보다 5살 많으신데 엄청 고지식하고 꽉 막힌 분인데 거기에다 자기 자식들한테 바라기는 엄청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날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파악하고 이상한 노인네 바라보듯이 하면서 한 소리 했어요. 돈도 머리를 쓰고 몸을 써야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집안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가져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걸 사서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해야 하는 거지. 내 거다 하고 내 주머니에 두고 만지작 거린다고 그게 불어나나요? 사돈 자식들도 다 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현명하셔서 저에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비비고 올라설 수 있는 자그마한 언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제가 벌어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고 계신 거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부터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아신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말은 그 사랑 돈이든 뭐든 줄 수 있을 때 주시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사돈도 한번 이번에 느껴보세요. 애들 결혼할 때 큰 거 하나 주세요. 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니까 시아버지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입을 꾹 닫고 계시면서 술만 연속 들이키고 계시더군요.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저희 시아버지한테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계속 먼저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다. 하지만 자식들 고생해봐야 돈 귀한 줄 아니까 일부러 안 준다 이러니까 그냥 친정아버지가 일부러 더 찔러댔어요. 그런데 긴 침묵을 깨고 하신 소리가 너희들 나한테 바라지 마라. 난 네 엄마랑 나 먹고 살다 죽을 정도의 돈밖에 없다. 절대로 돈 못 주니까 바라지 말어. 하시는데 꼭 저희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지금 못 주시면 나중에 주실 수 있을 때 주세요. 그렇다고 꼭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시댁 쪽의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 표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화장실에 갔던 시어머니 들어오시면서 저의 말을 듣고 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말을 당차게 하네. 너 설마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냐? 난 그 꼴 못 본다. 사돈도 알아두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며느리 가만 안 두려고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선제압을 하더군요. 저희 엄마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안 있죠. 저희 엄마가 곱상하게 생겨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쑥맥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저희가 더 긴장되더군요. 아, 그러세요? 저도 사이가 내 딸한테 못하고 저희들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라도 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알아두세요. 여자만 며느리 노릇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했는데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 집안에 맞춰야 한다 이런 고리타분한 말 하지 마세요. 사돈이 며느리였듯이 저도 사이였습니다. 우리네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한 가정을 새롭게 이쁘게 지혜롭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지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참견하고 심판하고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사돈이 내 딸을 가족들의 밥이나 하고 집안에 청소나 하는 그런 취급하시면 저도 매주 사이 불러서 저희 집 밥하고 청소시키렵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며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한 사람만 희생자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부모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 시어머니 저희 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혔는지 어떠한 말도 못하고 참나 한 소리하고 시아버지 만 하셨어요. 시부모님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시누이 이것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 그럼 그렇게 귀한 공주 같은 딸을 모시고 살지 왜 시집을 보냅니까? 하더군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는지 저희 엄마 시누이를 향해 바로 치고 들어가더군요. 여자가 꼭 가정일을 다 도맡아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사돈도 결혼해서 애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더 잘 알겠네.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남자는 일만 하고 들어와 차려진 밥 먹고 TV 보면서 쉬고 있어야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 말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이 말에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 알아준 것 같아 속이 시원했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엄마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왜 여자만 같이 일하고도 밥하고 살림하고 애 보고 아이고 사돈이 내 속을 알아주네. 당신 잘 들었지?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어머니 너무 웃겼어요. 시어머니 아까 당신이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저희 엄마랑 하나가 되어 신이 나서 좋아라 하셨어요. 그런 모습의 시아버지 줏대를 바로잡어. 뭐야 당신 어느 편이야? 하셨어요. 시어머니 어이없는지 뭐 편이 어딨어. 나도 이제 나 혼자 다 안 할 거요. 내가 바보 멍충이처럼 헛살았어. 내가 당신보다 어리고 며느리 엄마하고 동갑인데 지금 눈이 있으면 보라고. 내가 훨씬 언니 같잖아. 여자는 남편에 따라 다르다더니 사돈 보니까 알겠네. 우리도 돈이라면 없는 집도 아닌데 돈 있으면 뭐래 쓰지를 못하게 하는데 내가 헛살았어.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게 뭐가 죄라고. 어리석었어. 이제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밥도 당신이 차려 먹고 청소도 당신이 하셔. 하자 시아버지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미쳤어? 이제 늙으니까 배는 게 없냐? 그래 없다.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이며 이 몸이 이게 뭐야. 사돈 양반 하는 거 발가락 떼만큼이라도 따라가봐. 행여나 마누라 어떻게 될까봐 아끼는 거. 너는 나 밥 먹는데 반찬 하나라도 얹어줘봤냐? 해준 밥도 트집 잡기 바빴지. 하자 갑자기 시아버지 식탁을 탁 하고 내리쳤어요. 저희는 두 분이 싸우시고 있어서 그냥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비교질을 당하니까 화가 엄청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상견례 자리가 싸움하는 자리가 되는 바람에 혼수 이런 거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네요. 시누이 이것도 돈 얘기 나올 때 시아버지 저희 남편한테 한 푼도 못 준다고 할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소만 짓고 있더니 집안일 다 같이 하라는 저희 친정 엄마 말에 발끈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어쨌든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난리가 나고 나선 그 이후에 서로 만나는 일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저희 시부모님들께서 싸우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나 아버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언급해서 그런지 시어머니 저를 일방적으로 시키지 않고 아들을 더 시키고 시간이 가면서 아버님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씩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느 순간 여자, 남자, 며느리, 딸 이런 거 사라지게 되었는데 시누이 이것이 바뀌지 않고 자꾸 잔소리를 해댔어요.
걸핏하면 시댁에 와서는 일 같지 않은 일로 트집을 잡았죠. 쉬는 날이면 자꾸 저를 시댁에 불러서 일을 시켜서 일을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비교하고 자기 친구들 올케도 부잣집 여자인데 못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요즘은 되려 잘 사는 여자애들이 잘하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시누이가 하니까 미워서 저를 시댁에 부를 때 핑계를 대고 안 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써먹으니까 안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날도 어김없이 시누이가 시댁에 왔다고 오라고 해서 그날은 진짜 그냥 쉬고 싶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 전화해서 어른이 오라고 하면 퍼뜩 달려와야지 버르장머리까지 거론하며 저에게 말대포를 싸더군요. 저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제 선에서 끝내려고 몇 번은 갔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어요. 시누이는 가만히 보면 꼭 일만 벌려놓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 보면 뭘 그리도 저를 잡으려고 기선제압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잡아놓고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가지고 보니 자기들은 왕대접 받고 저는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로 시키려고 하더군요. 싸가지 없는 시누이 지 딸 시댁에 데려다 놓고 뒤치다거리도 저한테 시키더군요. 애가 자기한테 뭘 해달라고 원하면 숙모한테 해달라고 해 하면서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니 시누이 딸이 제 딸입니까? 왜 저한테 마치 자기 딸이 제 딸인 양 저에게 떠넘기시는지 또 흥분했네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 이것이 저희 집으로 반찬거리 만들 재료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모임을 간다고 시누이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시누이 어머니한테 돈까지 받아서 자기 거 반찬까지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아니 시어머니 반찬 만들면서 자기 반찬 더 보태서 만드는데 말입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그걸 다 싸매고 왔더라고요. 저는 못하니까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 이것이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제 옷을 잡아당기길래 저도 옷 똑같이 잡아당기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제 머리를 찌길래 저도 똑같이 쳤어요. 막고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저는 성질에 대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그 반찬 재료들 죄다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밖에는 시금치며 콩이며 멸치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소리 했죠. 나한테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주섬주섬 지 가방 챙겨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시누이년 나가자마자 문 걸어 잠갔어요. 화가 삭혀지지가 않아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잔 했더니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군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시누이와 싸움이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고 그날이 마지막으로 본 날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선 저희 둘이 싸운 걸 말하지 않았는지 아무 말 없더군요. 아무래도 시누이 저한테 맞은 거 말하기 쪽팔렸는지 말 안 했던가 보더군요. 그런데 시누이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달 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그 이유가 저는 시누이가 저를 피해 시댁에 오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부모님 재산 늘려준다고 시어머니 모르게 시아버지만 꼬셔서 투자했다가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한 푼도 못 건지고 휴지 조각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 하루는 전화해서 집에 빨간 딱지 붓지로 여러 사람이 왔다고 해서 서둘러 시댁에 가보니 정말 물건에 딱지가 붙어 있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값나가는 물건도 없지만 물건이 없어서 많이 붙여 있진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넘어가게 되었더라고요. 평생 돈 벌어 집 장만하고 재산 늘리는 재미로 사신 시아버지 자린고비에서 지독하게 돈 모은 거 다 날렸어요. 저는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누이 전화해봤더니 전화는 없는 전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시누이 집을 가봤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벌써 이사가고 튀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그 난리가 났을 땐 가만히 계시더니 시누이가 사라졌다는 말에 아버님 죽는다고 농협까지 먹으려고 한 거 다행히 어머님이 보셔서 천만다행 별일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 죽고 싶었겠죠.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사정을 들으시고 도움을 드려 자그마한 집을 구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얄미운 시누이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더군요.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패인된다고 나가시게 두라고 해서 저희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더 나중에 어머님한테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상견례 자리에서 말하려다 마는 말이 뭔지 내내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남편과 시누이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시누이를 데리고 그리고 어머님은 제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하신 거래요. 어머님은 남편이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남편의 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애 낳고 혼자서 살다가 남편이 3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고 살아도 또다시 자식한테 아버지 없는 자리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힘들어도 참고 숨죽이고 할 말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부모님 세대에는 다들 그러셨다고 얘긴 들었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은 몰랐네요. 어렵게 비밀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시누이도 몰랐던 일인데 저희 결혼식 2달 남겨두고 갑자기 시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고백을 하자고 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그렇게 나간 시아버지가 세상에 사람을 사서 딸하고 작정하고 일을 꾸민 거였어요. 친자식인 자기 딸한테만 재산을 주려고 일을 꾸몄더라고요. 다 빼돌려 놓고 사기를 치려고 했더군요. 농약 사건도 다 쇼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딸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진짜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닌가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가 된 시아버지,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집을 나간 거더라고요. 사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봐도 사건 터지고 일 돌아가는 게 미심쩍어서 저희 아버지 도움받아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더라고요. 남편은 얼마나 화났으면 몇십 년을 아버지로 알고 지냈는데 이런 사기를 친 것을 알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버러지 같은 아버지를 버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가짜 누나도 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되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말없이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쓸어 내려주시더군요. 저희는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가족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거짓 사랑 끝내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너무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